네,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3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손수호고요. 정치 알바 고정 멤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손혜원 의원은 오늘 예산 소위 일정 때문에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안타깝죠? 네. 네. 누가 저만 안타까운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논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엄청 바쁜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일만 하는 줄 알면 저는 절대로 국회로 가지 않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남편입니다. 네. 예, 소개 한번 하시죠. 예, 목소리로 모십니다. 네. 국민 배우가 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특별한 일정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에 특별한 일정은 없고요. 네.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정 많죠. 일단 백회 녹음만 4개 있고, 영화 촬영 2개 있고, 바쁘죠. 네. 바쁘네요. 바쁩니다. 예. 근데 이제 안동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학생들에게 좀 희망을 달라. 팟캐스트 관련해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는데. 네네. 언제입니까? 그거는 지금 11월 27일쯤으로 제가 원료를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쪽에서 다 맞춰주시더라고. 근데 안동이면 이 작가 지역구인데. 그렇네요. 왜 날 부르냐? 그러니까 이 작가는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저는 항상 대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리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좋다. 네. 사실 이 작가는 불도 안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예. 그러면 대학에서 엄청난 금액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혹시 모르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얼마 받는지 교섭 다 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여쭤보셔야 돼요. 그렇긴 하나 지역에서 좋은 행사라고 해서 정말 여쭤보셔야 돼요. 진짜. 했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진짜. 나중에 영화 할 때 크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주는 대로 받으세요. 네,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구에 네. 인권선언 기념해서 또 블랙리스트하고 문화 관련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토크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도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날짜가 수다맨들하고 따블됐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수다맨들의 소중함을 알고 날짜를 토요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수다맨들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고. 다행이네요. 네. 엄청 바쁘시군요. 하여튼 준비 잘하셔가지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이야기 강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촬영은 이번 주부터 제가 시작합니다. 예. 정청래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열시민 정청래입니다. 네. 오늘은 근데 평소와 달리 완전 풀 정장, 칼 정장. 네. 특별한 일 있습니까?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병원이요? 네. 병원 갈 때 정장 하십니까? 병문안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럼 진료 받고 오신 거예요? 네. 무슨 진료길래? 그럴 때는 또 깔끔하게 하고 가야지. 근데 깔끔을 넘어서 이거는 평소에 뵙기 힘든 그런 완벽 정장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병원 갈 때 의관 정장하고 가시는 분. 킹스맨 수준이죠 지금. 네, 킹스맨. 이제 와이셔츠하고 넥타이하고 또 깔맞춤을 또 했죠. 그렇네요. 예, 색깔도 그렇고. 예, 후민정음 넥타이. 네. 제가 지금 안과를 갔다 왔는데. 눈 왜요? 어디 안 좋으세요? 좀 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자. 그럼 지금 황달입니까 그러면? 네? 지금 황달 상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저희 집사람이 병원을 다니잖아요. 네. 약국장. 네. 그래서 그 병원에 안과를 가잖아. 네. 근데 후줄근하게 하고 갈 수는 없잖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 애기 엄마 입장과 체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머리도 잘 감고. 평소에는 그러면 평소에 감는 대로 감고 갔어요. 평소에 안 감으시는 거니까? 야, 매일 감지. 그래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신경 써서. 두 번 세척. 이 시대의 참 외조인이시군요. 외조인. 외조가 아니라 또 제가 우리 집사람도 거기 병원을 지금 몇 년 다닌 거야. 대학 졸업하고 2월 달에 졸업하죠. 네. 3월 2일 날 첫 출근해가지고 한 번도 결근 없이 지금까지 다녀요. 와. 몇 년이에요? 그럼? 몇 년을 다닌 거야 도대체? 네. 그러니까 근 30년 다녔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거의 후줄근하게 하고 남태우 비슷하게 하고 다닌다.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디스를. 그러게요. 저한테 이러지 않았는데 청래당 입당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청래당이 입당을 한다고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디스야. 입당하면 디스 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에 대한 온전한 리스펙트를 위해서. 완벽한 굴종이 아니면 입당 안 받아줍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이런 거 안 됩니까? 행동하는 아부.
행동안 하고. 비판받지 않는 독재. 야. 그리고 전 당원의 민주화. 민주화는 무슨 뜻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독재한다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모든 성원의 뜻을 합쳐서 그 뜻 한 뜻으로 간다. 그게 민주적 독재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아이고, 그럼 청래당. 네. 레닌이 했던 건데. 네. 전국대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기회를 네. 주셨어요. 청래당 전국대회. 네. 12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중강당 프라임홀 네. 에서 되는데요. 이 시대 최고의 북한 문제, 국제관계, 외교안보 전문가 정세현 통일부 장관 특강이 있고요. 이 시대의 참 방송인 누굽니까? 김어준. 네. 이 시대의 참 MB 추격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주진우. 네. 그리고 이 시대의 참 어구린 중에 한 명. 어구린 누구예요? 정봉주. 그런가요? 예. 출연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이동영 작가가 봅니다. 거의 뭐 올스타급의 그런 멤버들이 청래당의 전국대회에 다 청래당 게시판에서 네. 절찬 가입 신청 바랍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건 검색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청래당으로 검색하면 됩니까? 다음이나 이런 데 가서 청래당 치면 들어가 있고요. 카페. 공지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동영 작가는 자신이 사회를 본다는 걸 전혀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저한테 약속을 했고, 네. 그래서 제가 청래당 증인들이 있고요. 네. 그걸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래요? 해야겠네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오게 되고요. 만약에 오지 않으면, 마포경찰서에 즉각 고발 조치하려고.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고발 그래요? 조치하려고. 알겠습니다. 고발되는지 한번 제가 좀 한번 확인을 네. 하겠습니다. 네, 마포경찰서가 애호개역에 있는 거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적과 불리해요. 고발당하면. 건너편에 서부지방검찰청이 있어요. 바로 있죠.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있죠. 그렇지, 길 건너면 바로 네. 이제.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받고 조사받고 네. 바로 검찰에 검찰로. 검치 네. 송치? 하루 만에? 유죄 네. 의견으로 이제 네. 송치할 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그렇습니다. 네. 죄록은 뭡니까 그러면? 사회를 본다고 주장했으나 안 하고. 사기. 사기에 해당합니까? 사기. 그렇군요. 빼도 박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좀 어울리긴 하는 것 같습니다. 사기. 네. 오프닝 토크 여기서 이 정도로 줄이고요. 광고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으로 오늘도 시작하겠는데요. 뭡니까? 주제가. 박정희. 간단하면서도 묵직하면서도 뭔가 또 이번 주에 그런 그 시의적절함이 확 느껴집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하시죠. 박정희. 네. 100년 전 오늘 태어났습니다. 맞아. 2017년 1917년. 11월 14일 정확하게 100년 전. 오늘이군요. 1917년 11월 14일. 딱이네요. 오늘. 녹음하는 오늘 경상북도 선산에서 출생했습니다. 부친 박성빈, 모친 백남의 사이에서 5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926년 구미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고 1932년 졸업했는데 그해 대구사범에 입학하여 1937년 졸업하였습니다. 3년간 교사로 부임하여 1940년 2월까지 근무하였고요.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네. 교사를 그만두고 만주의 무단장시에 소재한 제6관구 사령부 초급장교 양성학교인 신경 군관학교를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거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처음부터 일본 육사는 아니었습니다. 이때 그는 나이 제한에 걸려서 1차에는 낙방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요? 네. 장교가 되겠다는 자신의 간곡한 편지를 보내서 합격을 했다는데요. 혈서였나요? 혈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혈서 아닙니까? 2년간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우등생으로 선발되어 1942년 42년, 해방 3년 전이네요. 일본 육군사관학교 3학년에 편입하였다. 편입, 그 시절에도 편입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학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군사학교에서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그걸 가지고 기반으로 편입을 한 거죠.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계속 가고 싶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1944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57기로 졸업하였고 8.15 강복 때까지 관동군에 배속되어 일본군 중위로 복무하며 팔로군을 공격하는 작전에 부관으로 참가했다. 혹시 관동군, 팔로군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관동군은 그냥 일본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본군인가요? 팔로군은 항일 연군을 구성하거든요. 연합군? 연합군. 네. 그 중에 이제 팔로군이라고 있는데, 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쪽에 배속이 많이 되었었죠. 일본이 패망하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일본군 장교였잖아요. 네. 부산항으로 귀국하였고, 귀국 후 1946년 9월 조선 경비 사관학교,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육군 사관학교예요. 에 입학하여 3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조선 국방경비대 육군 소위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럼 일본군 출신도 그냥 다 받아준 거예요? 그때는 뭐 이제 친일파들이 네. 옷을 벗고 친미파로 이렇게 해서 이제 네. 활동했던 미군정이 받아준 거죠. 그렇습니다. 1946년 9월 대구에서 좌익에 의한 시위가 일어났고요. 이때 당시에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 씨가 네.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네. 이게 소위 말하는 10월 1일 그렇죠. 대구항쟁입니다. 예, 10월 항쟁. 대구 시민들과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고 박상희 씨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하. 형을 좋아했나 봅니다. 형의 영향을 받았던 박정희는 군부대 비밀리에 조직된 남노당에 가입했습니다. 이때. 그때요? 네네. 형이 사망 후에?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 무렵. 형이 사망 전에 형의 영향을 받고 남노당에. 네. 군대 내에 있는 비밀 조직 남노당에 가입했던 것 같습니다. 남노당이 남한 노동당이에요? 남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 네. 그리고 1947년 육군 소령이 되어 육군사관학교 중대장이 되었습니다. 1948년 10월 국방군 좌익계열의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거부하였고 이때 일으킨 게 여순 반란 사건,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던 네. 여순항쟁입니다. 그 이후로 육군 정보사령부 작전 참모로 배속되었고요. 그때 박정희는 당시 국군 내부 남노당원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박정희가요? 발각되어서. 네, 발각돼서. 네. 체포되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군법회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만주에 있던 네. 그 선배들, 네. 뭐 동료들, 구명과 군부의 남노당원 존재를 실토한 대가로 다 불었군요. 그렇습니다.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 목숨을 부지했네요. 이후 15년으로 감형되어 군에서 파면되었다. 이게 됩니다. 네. 이때 이제 인생이 끝난 거죠. 네. 그런데 다시 또 군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군대에서 파면되었지만 지금 같으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네. 육군본부에서 비공식 무급 문관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무급? 돈 안 주는 네네. 무급이요? 네. 1950년 6.25 전쟁 발발이 되자 소령으로 원대 복귀. 6.25. 1953년 11월 준장이 되었고 원스타. 네. 미국에 잠깐 건너갑니다. 육군 포병학교에서 고등 군사교육을 받았고 1954년 제2군단 포병사령관, 1955년 제5사단 사단장, 1957년 제6군단 부군단장과 제7사단 사단장을 거쳐 1958년 3월 소장으로 진급한 뒤 쿠데타 일으킬 때 소장이었죠. 네. 제1군 참모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59년 육관구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1960년에 군수기지 사령관, 제1관구 사령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을 거쳐 제2군 부사령관으로 전보되었다. 1961년 5월 16일 제2군 부사령관으로 재임 중에 5.16 군사 쿠데타를 했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쿠데타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 전의 역사를 했는데 제가 이걸 다 연구한 게 아니고요. 네.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군요. 네, 네이버에. 해필이면 네이버니까. 나무위키에는 훨씬 자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상세하게 돼 있을 거죠. 비화도 있고, 비사도 있고. 네이버 인물 정보를 제가 요약한 건데요. 나름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의 주관적 입장은 들어가지 않고 네. 네이버 인물 정보란을 제가 압축 요약한 것인데요. 팩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로 박정희의 생애는 좀 생략하고 네. 제가 오늘 특히 박정희를 키워드 분석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박정희 동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마포. 네. 마포잖아요. 네. 이 세워지면 심적인 부담감도 굉장하시겠어요. 네. 정 의원 입장에서도. 마포와 박정희의 관계성은 없습니다. 마포 종점에도 한번 안 왔습니다.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 쓰레기를 난지도에 갖다 버린 거. 아,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악연이네, 악연, 그러면. 아니, 그러면 받으면 안 되지. 마포에 기여한 게 없네. 그 인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쓰레기 더미를 지금, 공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엄청 좋은 동네예요. 제가 중국에 있는 어떤 친구를 하늘공원을 올라가서 네네. 옛날에 쓰레기 더미 두고 지금 밟고 있는 것이 다 쓰레기 더미다. 그랬더니 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 수 있냐. 상상하기 어렵죠, 사실은. 네. 그 바로 옆에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550평. 네. 인데요. 서울시 소유고요. 네. 서울시유지고 무상 임대에서 사용 중인데. 아, 무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화해와 용서 네. 이러면서 박정희 기념관을 세워주겠다. 네. 해준 거죠. 근데 이제 모금 운동을 잘 못했고 이게 대부분 이제 정부 지원으로 네. 모금액에 한참 미달됐죠. 진짜 여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워졌습니다. 근데 박정희 탄생 100도를 맞이해서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자. 또 심지어 탄신이란 말도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지자들은. 네.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촛불정국 국면에서 네. 광화문에 세울 수는 없었겠죠. 네. 근데 이 동상을 만든 본인들은 시민단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모임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승만, 오. 해리 트루먼, 네. 박정희 네. 동상 건립 추진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이 모임의 대표는 박근 전 유엔 대표가 있고요. 여기 박근? 예. 있고요. 조갑재, 아하. 유석춘, 아이, 고영주. 아유, 뭐야. 기라성 진짜요? 같은 분들이네요. 네. 와우. 올스타가 여기도 있네요. 네, 이런 분들을 11명으로 꾸려져 있고요. 여기서 11명 축구 국가대표 같은 느낌이네. 했는데 이 동상을 만드는데 한 5억 정도 드나 봐요. 비싸네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돈을 어디서 났을까? 누가 냈을까? 누가 냈습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네. 그 근데 이것은 박근혜가 준 거 아니야? 좀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못 세우는데 어디서 세울까 하다가 네. 그럼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에 세우자. 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제막식을 하자. 이런 소문이 막 났어요. 네. 그런데 서울시유지에 동상을 세우려면 네. 공공미술위원회 서울시 산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리를 쳤고요. 네. 그랬더니 이 박정희 기념관 측에서도 그럼 심의를 받고 합법적인 네. 절차를 밟겠다. 그렇죠. 이렇게. 제막식은 하지 않고 조그만 모형을 뭐 전달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증식만 네. 했습니다. 아, 기증식. 뭐 네. 일종의 MOU 체결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구죠? 이 시대에 참 여러 가지 문제 전문가지 않습니까? 전문가죠. 네. 그래서 노컷 뉴스에 났어요. 이 동상이 이미 제작이 끝나서 4.2m, 네. 3톤 가량 되는데 네. 이게 어디에 모처에 보관돼 있다.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어딜요? 그 동상이 보관돼 있는 장소를. 아세요? 네. 오. 어디 궁금한데? 있냐면 경기도 고양시 고양? 덕양구. 덕양? 네. 네. 모동에 있습니다. 모동. 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 군부대 앞쪽에 네. 약간 큰 개울이 흐릅니다. 네. 그리고 그 개울 옆에 있습니다. 그냥 노천에 있어요? 노상에? 네, 네. 공개돼 있어요, 이렇게? 아니 이제 뭐 가려놨나? 천막도 있고 이제 무슨 하여튼 뭐 제작하는데요. 네. 조각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갔는데 외길입니다. 외길? 개천 따라 뚝방길. 오. 근데 그 제작소 거기서 유턴을 해와야 되는데 네. 제가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거기. 네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다 유턴을 할 수가 없어서. 언제? 밝히면 안 되나? 일요일 날. 네네. 일요일 날. 네. 그래서 앞으로 쭉 갔어요. 네. 갔더니 자전거 도로야 그게. 그래서 거기 혹시 가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고. 결말이 이제 안전주의. 굉장히 헤매다 왔어요. 그래서 혼자 가셨습니까? 혼자 갔어요. 제가 운전하고. 누구랑 같이 가셔야 돼요. 위험해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보안상. 몰라요. 보안상? 네. 혼자 갔어요. 혼자 제 차 타고. 그래요? 좀 위험한데? 근데 한 6, 7km 떨어져 있고요. 상암동
기념관하고. 아, 멀지 않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15분 내면 올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법적으로 대형 크레인으로 3톤짜리를 갖다 놓으면 손수 변호사 3톤짜리 들 수 있어요? 오늘은 못 듭니다. 레카로도 안 돼, 그건. 레카로도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기중기가 끌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죠, 어제. 어제 이제 난리가 났죠. 그 앞에서. 이제 추진하는 쪽과 또 반대하는 쪽. 민족문제연구소, 우리 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어제 그 뉴스에서 그 모습 봤는데, 저희 고향 인천에 그 메가다워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그거 철거에 대한 그 찬반 시비 하는 그런 분위기랑 거의 유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릴레이 시위를 했어요. 거기서 릴레이 시위를 이틀간 했고요. 정 의원님도 뉴스 영상에 자주 나왔습니다. 저는 뭐 정중앙에 있으니까 일단 얼굴이 크고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 마포을 지역의 사무국장이 상암동 출신 구의원이에요. 상암동 지역구를 하고 있는 신종갑 의원. 이 친구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마포 갑을 다 합쳐서 이렇게 열심히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원은 이거 불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서울시를 계속 이제 압박을 가했죠. 유동균 서울시의원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또 마포구에 공문도 내리고 또 이제 경찰들도 이제 와서 있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제막식을 하려고 했어요. 13일 날 어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소문이 나고 알려지고 이제 뉴스화되고 하면서 제막식은 못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정보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박정희 동상을 반대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뭡니까? 이런 동상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세울만하다. 그리고 또 후세대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 이럴 때 세우는 거죠. 공감대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순신 장군 동상 누가 반대합니까? 그러니까요. 백범 김구 누가 반대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누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만이 동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손수 변호사. 베트남 가본 적 있습니까? 베트남 가봤습니다. 가봤죠. 호치민 동상 봤습니까? 저는 출장 세우지 말라고 했을 것 같은데. 못 봤는데요, 저는. 베트남은 호치민의 나라입니다. 완전히 호치민으로 완전 통일되어 있어요. 정신통일. 저 하노이만 가봐가지고. 국부. 맞죠. 완벽하게. 호치민이 아무것도 하지 말았죠.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 유언이 뭔지 아세요? 뭐요? 나의 동상을 세우지 마라. 더 존경받는 거예요. 마음속에 동상이 다 있는 거지. 마라.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베트남은 이제 내부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서 권력을 분점하라. 그래서 공산당 총서기가 북부 사람이면요 대통령은 중부가 하고 총리는 남부가 하고 이걸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치민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단위에서도.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가 출신들이 다 골고루 권력을 분점하고 있어요. 이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호치민이 죽었을 때 남긴 총 재산은 300억 네벌이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실제로 초념했네요, 실제로. 네, 실제로 청렴했습니다. 박정희랑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 국민들이 호치민이 죽고 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호치민 동상을 안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몇 개를 세웁니다. 몰래 세우죠. 그게 이제 호치민시 의회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그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몇 년 전에 가서.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동상 제목이 VAC 호치민 이렇게 써 있습니다. VAC? VAC 박 이렇게 읽는데요. 뭐예요? 베트남 말로 엉클. 엉클. 호 아저씨. 그러니까 호치민은 동상을 세우지 말라고 해도 베트남 국민들이 동상을 세웁니다. 유언까지 오가면서 이럴 때 가치가 있는 거죠. 박정희는 세울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포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박정희 기념관이 원래 명칭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입니다. 그렇죠. 도서관이죠.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을 같이
병행 운영하기로 했어요. 아니 제가 지나가다가 방송국장이라서 자주 보는데 그 돌에도 도서관이라고 써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도서관은 단 하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웃기는 일이네요. 그래서 원래 그 박정희 기념 도서관을 오픈했던 취지와도 다릅니다. 그래서 박정희 동상까지 세우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공공미술위원회가 아직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11월 19일 날 꾸려질 예정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7명에서 12명 정도가 공공미술위원회인데 민간 자문위원이 거의 3분의 2 같아요.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위원은?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하겠죠. 시장이? 네. 그러면은 사실상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바로 결정해버리면은 또 반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습적으로 불법적으로 이제 동상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고. 네. 합법적인 것은 이제 서울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죠.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동상을 만들기 전에 심의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만들어 놓고 심의한 경우는 없어서 이게 참 난감하다. 네네. 설치만 한 거.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난감하다라는 입장을 또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쭉 제가 박정희 생애 얘기했잖아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청춘을 불태웠던 곳이 일본 육군사관학교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 교정은 어떨까? 손수 변호사. 잘 모르겠는데요. 일본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기증하는 거지. 받아줄까요? 받아주겠죠. 아, 그런가? 동상을? 네. 우리 여기는 상암동. 일본으로 수출하자. 반대를 하니. 네. 국민들의 또 여론도 안 좋고 하니. 운송비가 많이 들겠는데. 이걸 일본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세우는 건 어떠냐 하고 한번 제안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해보시죠. 아니, 그분들이. 그분들이? 일단 여기 저지를 하고. 그래요. 일본에서 좋아할까요? 육사 입장에서도 얘를 배출한 게 우리가 자랑할 일인가? 이 충성심은 자랑한다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상암동 거기 공원 밑이 원래 난지도 이제 그 쓰레기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박정희가 했으니까 뭐 뜻을 굳이 기린다면 그 쓰레기 더미 밑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것도 안 됩니까? 마포 땅에는 안 돼. 마포 땅에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구의원들이 릴레이 시위를 하면서 구미로 생가로 가라 그랬더니 구미 시민들이 저한테 항의하는 왜요? 구미도 반대다. 구미가 무슨 쓰레기 반대하는 구미 시민들이 꽤 계시군요. 그러니까 구미가 무슨 쓰레기 매립장이냐 이렇게 생각했네.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 된다. 이런 거죠. 불똥이.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저한테 왜 마포에 실은 거를 왜 구미에 보내려고 그러냐. 근데 그분들이 이유 있는 항변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구미시 남유진 시장이 굉장히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거의 엄청나게 많이 행사도 하고. 반인 반신 박정희 이런 거죠. 많이 하고 지금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 관련해서 이제 관광객이나 이런 게 급감했대요. 생가도 그렇고 기념 모든 게 최순실 때문에. 그치, 거기다 이제 박근혜 구속되고 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사에서 돈 많이 쓰는데 아무도 안 와. 일가의 몰락.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 불똥이 혹시 영남대로 튀지 않을까. 거기 땅이 100만 평이라서 넓어서 갖다 놓을 때는 많은데. 학생들이 정문 봉쇄하지 않을까. 지금 거기도 친박 쪽이 계속 다시 재짓고 2009년에 이제 MB가 다시 넘겨줘가지고 하긴 했는데 거기 400억 이상 적자를 냈어요. 그래서 일단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박정희나 박근혜가 10원도 재단에 낸 적이 없고 그게 88년 국정감사 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동문들하고 이쪽에서 계속 그 재단 정상화 도민에게 돌려주든 국가에 주든 어떤 형태든 정상화해야 된다는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오기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망신을 지금 당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망신이라는 게 본인이 자초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그동안 당사에 걸지 않았는데 이제 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박정희 100주년, 박정희 탄생 100주년 이런 것과 좀 연관이 좀 있나요? 구 여권 보수층 보듬기입니까? 그 민주당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거니까 본인들이 흉내내게 하는 건데. 그럼 이명박은 왜 안 걸지?
김영삼은 그러겠다. 이명박은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따 분위기입니다. 따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왜 몰라 같이 해놓고서는. 근데 이 홍준표도 웃기는 게 아니 박근혜는 출당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뭐 좋은 자기의 임의로 지금 당을 살리겠다는데 아버지 사진은 걸고 딸은 기대기 때리고 이거는 뭐 이게 앞뒤가 분열을 생이별시키고 또 이상한 것 같아요. 전 재밌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이승만은 국부다, 뭐 박정희는 산업화 아버지다, 김영삼은 뭐 민주 아버지다 이렇게 이런 거 했다네. 아닐까요? 왼손으로는 얼굴을 이렇게 잘 세수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자기 뒤통수 막 때리고 있는 거. 정말 뛰어난 능력이 아닐까. 네, 그래요.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박정희. 참 100년 됐군요. 100년. 만약에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대선 직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 전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반기문 여당 후보 결정돼가지고 뭐 지금 뭐 출정식 하고 난리 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어디서 달력을 보니까 12월 20일 대통령 선거일 그래서 빨간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그러면 정상대로 치러졌다면 그러면은 만약에 뭐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정말 광화문에 제막했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었죠. 왜냐면 또 추진위원회도 꾸려져가지고 또 한참 또 뭐 활동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국정농단, 박근혜 국정농단, 박정희도 국정농단 있었지. 했죠. 원조지 원조. 했죠. 아빠한테 다 배웠죠. 그렇죠. 하여튼 박근혜 국정농단 이게 없었고 뭐 이렇게 별일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녹음한 오늘 박정희 100돌 되는 날 어땠을까? MBC에서 TV조선 채널 A 그리고 이제 손수 변호사는 채널 A에서 뭐 박정희 찬양하고 있지 않았을까? 제가요? 아유,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진짜. 그럼 방송 출연 안 시키는데? 안 하면 되죠. 아, 그래? 네, 그럼요. 나름대로 쿨하네. 그럼요. 아예 안 하면 되죠. 방송은 사실 뭐 안 하면 그만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많이 안 하고. 용기 있는 방송인이네. 아이고, 방송 안 해도 돼요. 용기를 떠나서 그거 뭐 극히 상식이죠, 상식. 네. 근데 평소에 손수호 변호사에 대한 정의연의 심경이 과연 저랬나. 과연 손수호 변호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니, 이건 디스입니다. 그러니까 심한 디스죠. 근데 그 디스가 아니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전시입니까? 아니, 손수호 변호사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하는 거죠. 그렇군요.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서포트해줬다. 각고의 노력이죠. 정말 정치인의 말은 믿을 게 못 되고. 아무튼 뭐 사회에 감사하고요. 뭐 키워드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박정희 자세히 알아봤는데 다음 이제 그 MB도 나오고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예. 김장겸 사장이 해임됐죠? 네. 어디서 해임했죠? 박문진. 네. 박문진이 MBC의 70% 지분을 갖고 있죠. 네, 대주주죠. 30%는 어디죠? 30%요?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가 30%인데요. MBC 지분. 주주가 2명이에요, 그러면? 박문진하고 두 군데지, 두 군데. 그렇지. 대주주가 박문진. 근데 정수장학회 정수는 무슨 뜻인가요? 박정희 유경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퀴즈입니까? 이번에는 배려라기보다 진짜 시험을 시험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농락이죠. 손수호 변호사를. 제가 그건 알아요, 그래도. 손변을 거의 이 시대의 무지랭이로 만든 거예요. 제가 이어서. 정수기라고 한 걸음 더 제가 들어가서. 박정희 때 태어났어요, 그래도. 한 걸음 더 지나가서. 지나가서가 아니라. 지나가서? 패스? 손수호 패스? 정수장학회는. 어떤 장학회를 뺏은 거죠? 맞춰도 돼요? 네. 부일장학회.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대사 맞아요? 인식 수준이 뭐 아주 변호사들이 높네요. 박정희 시대 때 태어났다니까요, 제가. 한 살 때? 부일장학회 있잖아요. 부일장학회 회장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김. 두 글자입니다, 이름은. 김지태. 맞아. 그렇네요. 김지태 있어요. 이 가족들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찢어지죠, 막. 강탈한 거거든, 5.16. 그러니까 그게, 부일장학회, 그 다음에 영남대, 이런 게 다 강탈한 거예요. 작물이죠, 작물. 그 가족들 문제를 제가, 17대 국회 문광희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서도 다 보고 그랬는데, 진짜 강요한 강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돌려달라, 이게 아니고, 적어도 정수장학회, 이건 안 된다. 사회 기증해라. 영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만든 건데, 이 후손들이 우리한테 돌려달라는 건 아니고, 도민이든 뭐 국민이든, 정말 독립운동가의 정신에 맞게, 공익적 재단으로 했어요.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라.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죠. 아이고, 그렇게 좀 되면 좋겠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갈 길이 참 먼 것 같습니다. 손수 변호사의 이 시사 교양 능력은 대단하군요. 네. 그래요? 김지태 이사장까지 알고. 아니, 지태는 못 맞췄어요. 김만 알았지 뭐. 아, 그래서 성은 김이호까지는 아유 대단한 겁니다. 아니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이씨, 박씨 이렇게 하지 않고 김까지 맞춘 건 대단한 거예요. 확률이 제일 높죠. 네. 네. 사실 이름이 잘 기억 안 나가지고 하여튼 그 남배우 형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기억에 다시 한번 좀 새겨놓겠습니다. 제가 뭐 알고 있겠습니까? 그냥 아이고, 던진 겁니다. 아니 대구 전문가께서 또. 아니 그 부일장학회는 부산이라니까. 아 그래요? 네. 아 영남대. 아 영남대. 네. 그래서 네. 한마디만 좀 첨언하면 이 부일장학회 여기서 처음으로 MBC 라디오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이 MBC, 먼저예요. 그렇죠. 부산 MBC 라디오부터 시작했더라고요. 맞아요. MBC의 연원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그 본부장까지 사장까지 하려다가 못하신 분이 이제 후배 네. 아버님인데 아버지가 예전에 부산 MBC에 있었는 거예요. 이따가 서울로 올라오라. 서울 왔으면 그때 이제 오고 하면 사장 간 코스잖아. 네. 근데 아니 우리가 먼저 만들었는데 부산이 먼저인데 뭘 서울로 오라 그래. 안 가셨어요. 맞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줄세를 못하고 본부장까지 안타깝네요. 하셨죠. 정말 안타깝네요. 사실 서울 가서 딱 있으면 바로 김장겸이 정도는 했죠. 제가 오늘 그 MBC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다 정상화가 됩니다. 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원래 파업 전처럼 출연해달라. 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주연의 영화음악 PD님과 지금은 라디오 시대 PD, 그 작가님한테 전화를 받았네요. 네. 손 변호사 했잖아요. MBC가 정상화되면서. 네. SBS의 이제 김호지의 블랙하우스처럼. 네. MBC에서. 네.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손수호의 화이트하우스. 네. 아, 백악관으로. 이거 농락이죠. 네. 이런 프로를 한다고 그러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못할 이유는 없죠. 정말 왜 그러세요, 진짜. 쌍으로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님이 있었으면 저를 좀 보호해줬을 텐데. 아깝다. 네. 그러면요. 광고 듣고, MB의 수상한 출국,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국정원 수사, 그리고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결과까지 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B. 보셨습니까? MB의 출국장, 공항 앞에서의 짧은 인터뷰? 저는, 어딘지 알거든요. 어디에요? 공항에, 인천공항 가다 보면, 네. 들어가는 입구에, 철로 된 무슨 비행기 모형이 있잖아요. 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해외 출장? 갔는데,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됐고요. 그 오른쪽 가면 귀빈 주차장이 있어요. 네, 오른쪽에. 그걸 바로 나가는 건가요? 출국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귀빈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귀빈실이 3층이거든요. 네. 귀빈실 자동차 주차장. 거기 내리는 장면부터 제가 봤어요. 거기부터 중계를 하더라고요. 남배우님 보셨어요? 저는 제대로 못 못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그럼 어떤 내용, 어떤 이야기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억울하다, 와 이래 보복하노, 내한테 일할 건 네. 없잖아, 뭐, 이 정도 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죠. 그러면서, 이게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 감정풀이냐? 네. 정치 보복이냐? 그리고 또 이번 정권 들어서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 네. 실망이다. 기대 그렇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막 그리고 던졌군요. 저는 앞에 있잖아요. 네. 출입부에 일말의 기대를 했다, 이렇게. 일말이라고 그래요. 일말의 기대조차 무너졌다.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일말 딱 할 때,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구나. 단골 메뉴, 네.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성장, 번영. 이게 져야 된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동안 그랬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뜬구름만 던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사대강을 했고, 네. 그리고 국정원 댓글, 네. 이런 걸 달게 시켰고, 아하. 특수 공작, 목적 사업비, 네. 이걸 빼돌려가지고, 네. 상납하고, 네. 뭐 이런 걸 또 만들었던 네. 사람이죠. 댓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댓글 관련해서, 기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걸어 들어가는 MB를 따라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김관진 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았냐? 그랬더니, 발끈합니다. 사실 정말, 이때는 약간 평정심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네. 그동안 항상 여유있게 웃고 했는데, 이때는 약간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할까 네. 하고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다 쓰는 누구 겁니까 하고 그런데 그냥 말하고 쑥 들어갔잖아요. 네네. 질문 안 받고 네네. 그래서 이제 돌아서는 순간 내가 이제 그런 질문 안 받았고 하는데 그게 뒤통수에 날라오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그냥 갑자기 본능적으로 돌아서면서 쏴붙이면서 네. 상식적이지 않다. 그거는 상식에 벗어난 거다. 묻지 마라. 이렇게 답을 저는 했죠. 그 답변 태도가 참 상식적이지 않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답변 태도였죠. 내용은 둘째치고. 그리고 많이 내가 보니까 이 시대 참 관상가로서 네. 관상을 딱 보니까 왼쪽 볼인가요?
화면으로 오른쪽 볼인가 상당히 이렇게 피부도 안 좋아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많이 마음고생이 심해졌더라고. 마음고생이 왜 심할까요? 잔머리 굴리느라고 이제 아니 이명박 그 사저 앞에 집 앞에 네. 쥐를 잡다 특공대가 진을 치고 있고 그렇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청래당원분도 계시지 않나요? 주로 청래당원들이 당원이 있겠죠. 예. 네. 그 당이 하는 일이 주로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근데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거기서 막 샤워팅하고 그러면 집에 다 들려요. 다들 이게 스트레스 받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이걸 경험해봐서 하는데요. 네. 저희 집에 네. 어버이 연합에서 몇 번 왔어요. 와. 아파트 정문에. 어버이 연합. 저는 괜찮아. 견디셨군요. 네. 근데 가족들.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 괜히 나 때문에 성공회가 일어나잖아요. 되게 미안해요. 미안하죠. 미안하죠. 참. 야. 그래서 추선이 그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있잖아요. 사무국장인가? 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온 것도 혐의가 그 사건 걸려 있어요. 그래요? 그 보니까 제대로 제가 안 봤지만 혀를 낼름낼름 7번을 했다던데. 그 누가 되는 거예요? 혀를 낼름낼름 7번 뭐냐면 이 원래 침이 마르고 이제 거짓말을 하기에 초조한 거죠. 원래 이제 습관이 그런데요. 네. 말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네. 한두 번 하는데 이번에 많이 했대. 7번. 이게 참 비디오가 아니구나. 못 네. 보여드리겠는데. 네.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침이 마른 것 같더라고요. 기침도 하고. 초조하고. 또 기침 약간 일부에서는 헛기침 느낌이었어요. 그쪽에 이제 왜 중동으로 가냐 그 얘기도 있었는데. 바레인인가요? 네, 바레인인가 그 알고 있는데 범죄인 인도 협정이 돼 있나 바레인이 안 돼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들어오겠죠. 네, 뭐 2박 3일 짧은 일정이니까 과연 일정대로 들어오는지 봐야겠고요. 아니면 이번에는 일정대로 출입국 한 다음에 결정적일 때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신뢰를 준 다음에. 신뢰 주고 내다바이 치는 네. 거지. 내다바이가 뭐예요? 도망가는 거죠, 그냥. 그래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하와이로 간다든가 네네. 하야를 한다든가 여러 방식이 있었는데 네. 계속 안 했잖아요. 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그 변호인들의 그 활약으로 인해서 네. 완전히 엔딩 되셨잖아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남태호 배우에게 급 질문드립니다. 도적으로도 오늘 있다. 질문 공세를 많이 하는데. 네. 네. 왜 그러세요? 오늘? 국정감사장이니까. 청와대 예. 청원에 서명했습니까? 예? 출국 금지 청원. 저는 못했습니다.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청래당은 다 했습니까? 저는 했습니다. 저는 했어요. 그래요. 네. 출국 이미 했는데 뭐. 못했어요, 아직. 아니 그래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제 빨리 해야 되고 이거 성공한 다음에 20만 넘은 다음에 네. 이명박 구속 청원 이런 걸 해야죠. 지금 아니 20만 넘지 않았습니까? 안 넘었을 거예요. 네, 며칠 전에 8만 그러면 명이 예를 들어 했다고 나중에 하죠. 구속 네. 뭐 이거는 한 몇백만 되지 않을까요? 쉽게.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지금 같아요. 이제 예비 연습 게임이에요 이거. 연습을 미리 해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그리고 준비해야 되겠네. 이동관 전 수석이 또 MB가 이제 출국장으로 들어간 다음에 남아가지고 또 기자들 좀 상대했죠. 그러면서 피의자 출국이 아니다. 또 출국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위를 지켜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남아있는 충신들이 좀 네. 있죠. 이동관 전 수석도 네. MB의 굉장한 뭐 측근이고 충신이라기보다는 일단 측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연 케이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나는 박근혜 측근들처럼 불지 않겠다. 그리고 들어가실 때 함께 네. 들어가겠다라는 소회를 밝힌 네. 진정한 MB의 충신으로서 같이 네. 엔딩하셨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이요 지금 88,453명이군요. 많이 좀 멈춰 있네요. 거의 연습 8만 명 경기가 정도. 약하네요. 이게 네. 지금 이제 한참 불타오르다가 좀 멈췄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서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시대 참 예언가로서 이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트위터를 썼는데요. 뭐라고요? 이명박은 1월쯤에 1월. 내년 1월 검찰 소환장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석 달 후에. 좀 일설에 이제 연내 포토라인이냐, 연초냐, 뭐 이런. 이제 주진우 기자는 그러더라고요. 네. 의원님 말 비슷했어요? 아니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앞에 비슷했습니다. 의원님 비슷했어요? 아니요. 안 비슷하구나. 비슷하다고 치고 하시죠. 네, 치고. 의원님 이거 비슷했죠? 비슷해. 예, 그걸로 해주세요. 예. 전화하면 항상 거기는 약간 이렇게 성조가 있네요. 성조가. 의원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로 해주세요. 의원님, 계속. 크리스마스 이브 날 네. 우리 선물 하나씩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대모사 해주세요. 계속. 이거 성대모사 한 거예요.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망인데?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로 네. 이명박 구속 선물을 국민들에게 좀 네. 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아니면 뭐 최소 신정 선물 정도는 돼야. 그래요? 구정까지도 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진우 기자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오늘 녹화장에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정관용의 시사자키 네. 여기에 주진우 기자가 전화 인터뷰 했습니다. 연결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MB의 비밀 계좌를 포착해서 수사 중이다. 네. 라고 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고 또 시사인에도 지금 실렸죠. 그 내용이. 홍석현.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홍석현 전 회장이죠. 전 회장에게 물어봤더니 나는 해외 계좌가 아예 없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그게 누구 거냐? 그래서 물었더니 그 후로 답이 없다. 그럼 차명 계좌 아니야? 차명 계좌요? 아니 근데 거기에 홍석현이 차명 아니냐고. 아, 홍석현이 동명이인인가? 아니. 네. 아니 차명 계좌를 썼을 본인 주인이 본인이 보니까 아니지 않느냐. 그럼 누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홍석현 해외 계좌가 없겠습니까?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나요? 주진우 기자의 말에 의하면 네. 열심히 노력했대요. 미국의 수사 당국 관계자들하고 그랬더니 중요한 거는 별로 안 주고 이거 하나 가져가라 줬대요. 근데 그것도 되게 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수사 중인 것 같고 네. 이 밖의 이야기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판도라에 또 출연합니다. 아, 그래요? 주진우 기자. 새로운 게 또, 이 관련된 이야기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네. 이명박의 검찰 소환 시기를 네. 서로 이제 견주어서 맞추는 네. 이런 것도 할 거고. 아니, 다음 주에 한번 주진우 기자 한번 모시면 안 돼요? 바쁜가 워낙. 그럴까요? 예, 한번 연락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재밌겠는데 굉장히. 그러면은 섭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부분은 일단 잠깐 좀 접어둘까요? 그것도 네? 주진우 기자를 만취시킨 후에 녹음하십시오. 안 나오면 사기로 걸어보면 되니까. 일단 판도라에 나와서 이제 털고. 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영한테 했던 수법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취시킨 다음에. 예, 마취시켜가지고. 마취까지 시켰어요? 마취? 그냥 만취. 만취. 만취랑 마취가 굉장히 다르네요. 네. 만취 후 녹음. 네. 사기. 알겠습니다. 주진우 기자 모시는 그런 기회를 좀 기다려 보겠고요. 국정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국정원. 박근혜 정권 당시에 국정원장이 3명이죠. 그렇죠? 예. 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3명입니다. 3명 다 조사를 받았고 그 중에 한 명은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이죠. 네. 손수 변호사, 이병기 긴급 체포됐는데요. 긴급 체포를 하는 것은 조사할 게 더 많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긴급 체포는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요건들 다 충족해야 되는데요. 일단 상당한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긴급 체포 안 하면 안 된다. 긴급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긴급 체포했다고 해서 계속 잡아둘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청구하려고 긴급 체포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긴급 체포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보강 조사하겠죠. 영장이 필요 없나요? 예, 영장 없이 하니까 긴급 체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체포 영장이 있으면 이제 영장에 의한 체포가 되는 거고. 통상적으로는 긴급 체포 이런 건 뭡니까? 현행범? 네. 현행범 체포는 또 따로 있고요. 현행범 체포가 있고, 네, 긴급 체포가 또 형사소송법에 조사할 게 더 많다 이거죠. 그렇죠. 48시간 동안 지금 내보내면 중요한 증거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야, 근데 손수 변호사가 맞군요. 네, 이거는 로스쿨 학생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이건 중3 일반 사회도 나와요. 그래요? 네. 일반 사회 나옵니다. 일반 사회? 요즘 법과 사회? 일반 사회 나오는 거예요. 일반 사회 나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구속이나 체포 관련돼 가지고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 습득을 해두셔도 뉴스 보는데 훨씬 더 이제 재미가 또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법이 정말 우리한테 유용하고 재밌다는 걸 또 알려주시네요. 작년부터 1년 동안 지금 굉장히 다양한 법적인 쟁점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탄핵도 나오고요, 계속. 네. 그래서 지금 남재준, 이병호 이 전 원장들도 청와대 상납을 시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게 약간 좀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또 하나 나왔죠, 오늘. 네. 그렇다면 이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국정원 자금을 상납했는데 이게 어디에 쓰였냐 도대체 알 수 없잖아요. 우선 교정해야 될 것이요. 네.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특수공작사업비입니다. 특수공작 목적사업비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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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특수활동비하고 특수공작사업비는 좀 달라요. 네. 특수공작비는 블랙의원들이 쓰는 이런 거고요. 특수활동비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쓸 수 있는 논문도 비슷한 건데. 네. 제가 이제 정확한 액수는 밝힐 수는 없지만 남재준 원장이 얘기했나요? 본인 특수활동비 이걸 또 상납한 것 같고. 근데 국정원장 차장
다 합쳐서 특수활동비가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이제 업무 추진비 비슷한 거죠. 굉장히 액수가 큽니다. 엄청 큰가요? 엄청? 네, 엄청 큽니다. 자기까지 상납했다고 하면 거의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거의 매관매직 아닙니까? 자리 줄 테니까 활동비 내놔라는 자기 거 안 줬겠죠. 자기 것도 줬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래요? 자기 거 줬대요? 자기 것도 줬다며. 아, 그래요? 자기 활동비까지도 줬다고. 근데 특수 공작이면 청와대를 아니 근데 국정원에서 북으로 보는가요? 특수 공작의 대상으로 봤나? 돈을 주면서. 특수 공작 목적 사업이면은 사실은 국정원장과 국정원 차장에게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건 아니네. 남의 돈 준 거네. 아니 자기 돈도 일부 상납했다고. 일부? 그랬죠. 일부? 자기 활동비. 자기 활동비를. 매관매직이다 이거지. 야, 그렇네요. 자리를 뭐 그 자리 줘서 감사하다는 건가? 그렇지. 용돈 맨날 들고 이제 그 전형적인 이제 네. 보호비 받고 네. 보호비를 청와대에 내고 아. 이 남재준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네요. 예. 건달들이죠. 깡패죠. 이거. 제가 그 뒤늦게 범죄도시를 봤는데 영화를 네. 재밌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정 의원님? 그게 뭐죠? 윤계상이 인생 연기를 펼친 그 영화인데 개봉한 지가 한참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우연히 한번 봤습니다. 저는 영상 앨범 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산 좋죠. 예전에 헬기로 항공 촬영도 네. 많이 하고. 어제는 뭐 알프스 어떤 분이 간 거. 되게 정적인 걸 좋아하시는군요. 뭐 그렇죠. 네. 부탄, 히말라야, 네. 뭐 알프스, 뭐 이런 산에 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 대선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대산으로 가는 길이죠. 대산으로. 큰 산으로. 거산. 범죄도시 얘기하시니까 저도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촬영한 영화가 네. 마동석과 같이 합니다. 그래요? 예, 오. 마블리의 영화입니다. 혹시 뭐 액션씬 있습니까? 액션 없습니다. 마동석과 싸우는 거 없습니까? 조심하셔야 액션 됩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네. 전 마동석을 칭찬하면서 야부리를 까는 겁니다. 마동석이 그분 아니에요? 얼굴 좀 두툼한 분? 네, 심하게 두툼하죠. 얼굴뿐 아니라 가슴팍이 두툼하죠. 팔뚝. 예. 팔뚝이 이제 다리만해요. 2017년에 상업영화를 6편 찍었습니다. 6편 이제 찍고 있거나 뭐 개봉하는데. 다 잘 돼요. 지금 브라더도 잘 되고 있고. 주연한 영화 2편이 동시에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마블리라고 그러잖아요. 배우 중에서 오달수 있잖아요. 네, 달수 씨는 최고죠. 왜냐면 1억 연기 이상. 잘해. 연기 잘해요. 토탈 관객 1위는 오달수 씨일 겁니다. 아, 그래요? 예, 1억 명이 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나오는 영화 1000만 영화만 10개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히트한. 7번 방의 선물에서 목사 역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7번 방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지. 네, 저는 1번 방이 있어요. 1번 방에 계셨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1번 방의 선물이 바로 정청래입니다. 이게 방송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피디님이 밖에서 약간 좀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네. 이게 과연 편집이 될지, 편집 안 되고 나갈지. 편집은 뭐 아무래도. 네. 근로 감독관은 잘 모르겠네요. 했죠. 근데 요거 하나 좀 민감한 부분 한번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언론 보니까 이 국정원 자금이 특수활동비가 여야 국회의원 5명에게 전달됐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뭐 이 부분 뭐 정치권에서 좀 굉장히 소용돌이가 크지 않을까요? 국회에도 이제 약을 쳤네요. 그렇죠. 네. 뭐 별거 없나요? 지금 아시는 뭐 내용 없나요? 일단 언론에 추가적인 확인 보도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볼까요? 정 의원님은 알지만 말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네. 분명히 아실 것으로 정보가 추정됩니다. 없습니다. 정보위에 계셨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왜 모릅니까? 네. 그러면 정 의원님께서 아직은 모르시는 걸로 처리를 하고, 네. 국정원뿐 아니라 사실 국정농단 관련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한참 받고 있죠, 1년 동안. 예. 그런데 이제 벌써 항소심 선고 결과가 이제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남 배우님. 네. 오늘이죠? 예. 오늘 아침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항소심에서도 이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예. 상고해서 대법원으로 올라간다더라도 이게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달라질 게 없어 보여요. 사실상 확정 상태라고 보는데 남 배우님께서 한번 주요 이제 피고인들에게 뭐 어떤 항소심 형량이 선고됐는지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문영표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죠, 이 양반이 이제 사실은 스타트 끊었죠. 징역 2년 6개월. 네.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이분도 중요한 인물이죠, 이 사람도. 징역 2년 6개월 선고. 네. 1심과 같은 형량의 선고를 했다. 네, 항소가 기각됐네요. 네. 그리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습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특정 기업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해 위법하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적 운영을 침해했다. 그리고
1심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청와대의 개입을 인정했다.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중요하네요, 이 부분. 네. 네. 그래서 이게 됨으로 인해서 박근혜 뇌물 재판에도 이제는 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됐고요. 아하. 그리고 정유라의 2대 특혜 관련 재판에서는 최순실은 징역 3년, 네. 최경희 전 총장 2년, 김경숙 전 학장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 1년 6개월. 예, 그러니까 학장하고 총장이 2년 같이 받았고요. 모두 1심과 같은 실형 선고됐고, 재판부가 최순실에게 1심을 가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 했다라고 네. 비판했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은 15일에 1심 선고가 있게 됩니다. 검찰이 징역 2년 6월형을 구형했는데 예. 사실 정우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선고를 같이 하려고 이제 좀 미뤄왔습니다. 사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더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그 선고기일을 잡아놨는데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에 어떤 예. 형이 선고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남 배우님이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이게 청와대의 개입을 항소심에서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그 부분이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의 개입 사실을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검사 특검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증거 자료로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점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힘든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꼬일 대로 꼬여가고 있고요. 네. 늪으로 빠져들고 있죠. 예. 게다가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징역 2년 6월 구형됐는데 추가 뜹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이 재판과 별개로 또 다른 재판 받을 것 같아요. 바로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해서 추가로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배달의 되고요. 기수. 그렇죠. 예. 네? 배달의 기수. 배달의 기수요? 네, 배달의 기수죠. 근데 배달의 기수는 배달을 잘해야 되는데. 네. 네. 배달 잘했나 모르겠어요. 100% 잘했나? 그것도 근데 이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곤란해진 게 이제 모두 다 이제 불기 시작했어요. 가을 바람이 불어가 불어라 계속 불고 있는데. 다 불었죠? 예. 근데 유일한 나름 친박에서 충신으로 네.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동했던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의 감동적인 그 대통령 모르신다.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충신이었는데 이번에 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불려져 가지고 아무도 없는 이제 천하의 이제 정호성 친박의 역적이 됐죠. 몇 개월 지나다 보면 미치고 한장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나가고 싶고 막 감옥에 있다 보면 감옥에 있어 봤습니까? 아니요. 네. 못 감옥에 가봤어요. 자주는 가셨죠. 감옥에 가는 분들의 공통된 마음이 이기심입니다. 나는 살아야겠다. 그렇죠. 아니 이기심 때문에 남이 어찌됐든 말든 범행을 해요. 그렇지. 예. 근데 가서 더 이기심이 또 발동하죠. 빨리 나는 나가야 된다. 그렇죠. 지상 과제죠 나가는 게. 정현이가 저는 이기심 때문에 감옥 가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이타심 때문에 감옥 갔어요. 애국심? 이타심이죠. 애국심.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동의합니다. 네. 깔때기 하면 됐습니다. 네.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좀 빨리 좀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정말 세워라 내워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 수임료, 선임료 그것도 현찰로 5만 원권으로 지급됐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 후에 후속 보도가 없습니다. 저희가 좀 빨리 좀 보도가 됐고 좀 그런 것들이 좀 밝혀지는데 결국은 골석 재판을 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국수한 변호인들이 지금 열심히 기록을 볼 텐데 글쎄요. 이게 참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너무 답답하네요, 진짜. 결국 그러면 국정농단의 농단의 최종 책임자는 의자가 되겠군요. 의자요? 골석 재판으로. 의자 내 이놈 때리고 무기 막 때리고 이렇게. 의자가 뭔 죄인지. 네. 알겠습니다. 네. 개그였나요? 골석 재판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정원 그리고 또 국정농단 관련해가지고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고 이것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손수호 변호사에 대한 도발 행위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도발이네요. 네. JS에서 또 북한 병사 한 명이 또 귀순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중상이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은 또 굉장히 또 중한 상태라고 40발 맞았다는데. 네? 아니 40발이 발사된 거고 발사된 몇 발 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목숨을 잃지 않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손혜원 의원님이 예산 소위 때문에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만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남태호 의원님과 함께 정치 알아야 바꾼다
133번째 시간 가졌습니다. 내일은 이제 134회죠.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제가 뭡니까? 신남방정책. 남방정책. 남방이라고요? 남방이죠. 난방이 아니고. 네, 남방. 남방 셔츠잖아. 난방정책. 정말 계속 시진핑 흉내 내십니다. 시진핑이에요, 여기. 난방정책. 제가 뭐 중국어를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마 뭐 대통령의 그 해외 순방. 네, 그렇습니다. 아세안 뭐 관련된 그런 정리인가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외교였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133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134번째, 134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그러면? 평소에 감는 대로 네? 갔어요. 아니, 평소에 안 감으시는 거니까? 야, 아니, 매일 감지. 그래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신경 써서. 네. 두 번 세척. 이 시대의 참 외조인이시군요. 외조인. 아니, 외조가 아니라, 또 제가 우리 집사람도 거기 병원을 지금 몇 년 다닌 거야. 대학 졸업하고, 2월 달에 졸업하죠? 네. 3월 2일 날 첫 출근해가지고, 한 번도 결근 없이 지금까지 다녀요. 와. 몇 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을 다닌 거야, 도대체? 어휴. 네. 네. 그러니까 근 30년 다녔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네. 거의 뭐 후줄근하게 하고 네. 남태우 비슷하게 하고 다닌다. 네.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네. 디스를. 그러게요. 네. 저한테 이러지 않았는데 청래당 입당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청래당이 입당을 한다고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 순간 우리는 바로 디스야. 입당하면 디스 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에 대한 온전한 리스펙트를 위해서. 완벽한 굴종이 아니면 입당 안 받아줍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민주주의 이런 거 안 됩니까? 행동하는 아부. 행동하는 아부. 비판받지 않는 독재. 야. 그리고 전 당원의 민주화. 민주화는 무슨 뜻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독재한다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모든 성원의 뜻을 합쳐서 그 뜻 한 뜻으로 간다. 그게 민주적 독재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아이고, 그럼 청래당. 네. 레닌이 했던 건데. 네. 전국대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기회를 네. 주셨어요. 청래당 전국대회. 네. 12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중강당 프라임홀 네. 에서 되는데요. 이 시대 최고의 북한 문제, 국제관계, 외교안보 전문가 정세현 통일부 장관 특강이 있고요. 이 시대의 참 방송인 누굽니까? 김어준. 네. 이 시대의 참 MB 추격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주진우. 네. 그리고 이 시대의 참 어구린 중에 한 명. 어구린 누구예요? 정봉주. 그런가요? 예. 출연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이동영 작가가 봅니다. 거의 뭐 올스타급의 그런 member들이 청래당의 전국대회에 다 청래당 게시판에서 네. 절찬 가입 신청 바랍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건 검색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청래당으로 검색하면 됩니까? 다음이나 이런 데 가서 청래당 치면 들어가 있고요. 카페. 공지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동영 작가는 자신이 사회를 본다는 걸 전혀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저한테 약속을 했고, 네. 그래서 제가 청래당 증인들이 있고요. 네. 그걸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래요? 해야겠네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오게 되고요. 만약에 오지 않으면, 마포경찰서에 즉각 고발 조치하려고.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고발 조치한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발되는지 한번 제가 좀 한번 확인을 네. 하겠습니다. 네, 마포경찰서가 애호개역에 있는 거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적과 불리해요. 고발당하면. 건너편에 서부지방검찰청이 있어요. 바로 있죠.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있죠. 그렇지. 길 건너면 바로 네. 이제.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받고 조사받고 네. 바로 검찰에 검찰로. 네, 송치. 하루 만에. 유죄 네. 의견으로 이제 네. 송치할 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그렇습니다. 네. 죄록은 뭡니까 그러면? 사회를 본다고 주장했으나 안 하고. 사기. 사기에 해당합니까? 사기. 그렇군요. 빼도 박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좀 어울리긴 하는 것 같습니다. 사기. 네. 바로 박정희 동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포. 네. 마포잖아요. 네. 이 세워지면 심적인 부담감도 굉장하시겠어요. 네. 정 의원 입장에서도. 마포와 박정희의 관계성은 없습니다. 마포 종점에도 한번 안 왔습니다.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 쓰레기를 난지도에 갖다 버린 거. 그때부터 시작한 상암동. 거예요? 악연이네, 악연, 그러면.
아니, 그럼 받으면 안 되지. 마포에 기여한 게 없네. 그 인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쓰레기 더미를 지금, 공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엄청 좋은 동네예요. 제가 중국에 있는 어떤 친구를 그 하늘공원을 올라가서 네네. 옛날 쓰레기 더미 두고 지금 밟고 있는 것이 다 쓰레기 더미다 그랬더니 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 수 있냐. 상상하기 어렵죠, 사실은. 네. 그 바로 옆에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550평인데요. 서울시 소유고요. 네. 서울시유지고 무상 임대에서 사용 중인데. 무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화해와 용서 네. 이러면서 박정희 기념관을 세워주겠다. 네. 근데 이제 모금 운동을 잘 못했고 이게 대부분 이제 정부 지원으로. 네. 모금액이 한참 미달됐죠. 제가 여기 들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근데 박정희 탄생 100도를 맞이해서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자. 또 심지어 탄신이란 말도 쓰더라고요. 지지자들은. 네.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촛불정국 국면에서 네. 광화문에 세울 수는 없었겠죠. 네. 근데 이 동상을 만든 본인들은 시민단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모임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승만, 해리 트루먼, 네. 박정희, 네. 동상 건립 추진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이 모임의 대표는 박근 전 유엔 대표가 있고요. 여기 박근? 네. 있고요. 조갑재, 유석춘, 고영주. 뭐야. 기라슨 같은 분들이네요. 네. 와우. 오스타가 여기도 있네요. 네, 이런 분들을 11명으로 꾸려져 있고요. 여기서 11명 축구 국가대표 같은 느낌이 했는데 네. 이 동상을 만드는데 한 5억 정도 드나 봐요. 비싸네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돈을 어디서 났을까? 누가 냈을까? 누가 냈습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네. 근데 이것은 박근혜가 준 거 아니야? 좀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못 세우는데 어디서 세울까 하다가 네. 그럼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에 세우자. 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막식을 하자. 이런 소문이 막 났어요. 네. 그런데 서울시유지에 동상을 세우려면 네. 공공미술위원회 서울시 산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리를 쳤고요. 네. 그랬더니 이 박정희 기념관 측에서도 그럼 심의를 받고 합법적인 네. 절차를 밟겠다. 그렇죠. 제막식은 하지 않고 조그만 모형을 전달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증식만 네. 했습니다. 기증식. 뭐 일종의 MOU 체결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구죠? 이 시대에 참 여러 가지 문제 전문가지 않습니까? 전문가죠. 네. 그래서 노컷 뉴스에 났어요. 이 동상이 이미 제작이 끝나서 4.2m, 네. 3톤 가량 되는데 이게 어디에 모처에 보관돼 있다.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어딜요? 그 동상이 보관돼 있는 장소를. 아세요? 네. 궁금한데? 어디에 있냐면 씨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하. 형을 좋아했나 봅니다. 형의 영향을 받았던 박정희는 군부대 비밀리에 조직된 남노당에 가입했습니다. 이때. 그때요? 네네. 형이 사망 후에?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 무렵. 형이 사망 전에 형의 영향을 받고 남노당에. 네. 군대 내에 있는 비밀 조직 남노당에 가입했던 것 같습니다. 남노당이 남한 노동당이에요? 남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 네. 그리고 1947년 육군 소령이 되어 육군사관학교 중대장이 되었습니다. 1948년 10월 국방군 좌익계열의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거부하였고 이때 일으킨 게 여순 반란 사건,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던 여순항쟁입니다. 그 이후로 육군 정보사령부 작전 참모로 배속되었고요. 그때 박정희는 당시 국군 내부 남노당원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정희가요? 발각되어서. 네, 발각돼서. 네. 체포되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군법회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만주에 있던 그 선배들, 뭐 동료들, 구명과 군부의 남노당원 존재를 실토한 대가로 다 불었군요. 그렇습니다.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 목숨을 부지했네요. 이후 15년으로 감형되어 군에서 파면되었다. 이게 됩니다. 네. 이때 이제 인생이 끝난 거죠. 네. 그런데 다시 또 군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군대에서 파면되었지만 지금 같으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네. 육군본부에서 비공식 무급 문관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무급? 돈 안 주는 네네. 무급이요? 네. 1950년 6.25 전쟁 발발이 되자 소령으로 원대 복귀. 아, 6.25. 1953년 11월 준장이 되었고 원스타. 네. 미국에 잠깐 건너갑니다. 육군 포병학교에서 고등 군사교육을 받았고 1954년 제2군단 포병사령관, 1955년 제5사단 사단장, 1957년 제6군단 부군단장과 제7사단 사단장을 거쳐 1958년 3월 소장으로 진급한 뒤 쿠데타 일으킬 때 소장이었죠. 네. 제1군 참모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59년 육관구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1960년에 군수기지 사령관, 제1관구 사령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을 거쳐 제2군 부사령관으로 전보되었다. 1961년 5월 16일 제2군 부사령관으로 재임 중에 5.16 군사 쿠데타를 했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쿠데타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 전의 역사를 했는데 제가 이걸 다 연구한 게 아니고요. 네.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군요. 네, 네이버에. 해필이면 네이버니까. 나무 위키에는 훨씬 자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상세하게 돼 있을 것이고. 비화도 있고, 비사도 있고. 네이버 인물 정보를 제가 요약한 건데요. 나름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의 주관적 입장은 들어가지 않고 네. 네이버 인물 정보란을 제가 압축 요약한 것인데요. 팩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로 박정희의 생애는 좀 생략하고 네. 제가 오늘 특히 박정희를 키워드 분석으로 내세운 것은 네,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3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손수호고요. 정치알바 고정 멤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손혜원 의원은 오늘 예산 소위 일정 때문에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안타깝죠? 네. 네. 누가 저만 안타까운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논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엄청 바쁜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일만 하는 줄 알면 저는 절대로 국회로 가지 않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남편입니다. 네. 예, 소개 한번 하시죠. 예, 목소리로 모십니다. 네. 국민 배우가 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특별한 일정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에 특별한 일정은 없고요. 네.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정 많죠. 일단 박해 녹음만 4개 있고, 영화 촬영 2개 있고, 바쁘죠. 네. 바쁘네요. 바쁩니다. 네. 근데 이제 안동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학생들에게 좀 희망을 달라. 팟캐스트 관련해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는데. 네네. 언제입니까? 그거는 지금 11월 27일쯤으로 제가 월요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쪽에서 다 맞춰주시더라고. 근데 안동이면 이 작가 지역구인데. 그렇네요. 왜 날 부르냐? 그러니까 이 작가는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저는 항상 대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리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좋다. 네. 사실 이 작가는 불도 안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리고 대학에서 엄청난 금액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혹시 모르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얼마 받는지 교섭 다 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여쭤보셔야 돼요. 그렇긴 하나 지역에서 좋은 행사라고 해서 정말 여쭤보셔야 돼요. 진짜. 했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진짜. 나중에 영화 할 때 크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주는 대로 받으세요. 네,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구에 네. 인권선언 기념해서 또 블랙리스트하고 문화 관련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토크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도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날짜가 수다맨들하고 따블됐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수다맨들의 소중함을 알고 날짜를 토요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수다맨들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고. 다행이네요. 네. 엄청 바쁘시군요. 하여튼 준비 잘하셔가지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이야기 강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촬영은 이번 주부터 제가 시작합니다. 예. 정청래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열심인 정청래입니다. 네. 아니 오늘은 근데 평소와 달리 완전 풀 정장, 칼 정장. 네. 특별한 일 있습니까?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병원이요? 네. 병원 갈 때 정장 하십니까? 병문안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럼 진료 받고 오신 거예요? 네. 아니 무슨 진료길래? 그럴 때는 또 깔끔하게 하고 가야죠. 아니 근데 깔끔을 넘어서 이거는 평소에 뵙기 힘든 그런 완벽 정장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병원 갈 때 의관 정장하고 가시는 분. 킹스맨 수준이죠 지금. 네, 킹스맨. 이제
와이셔츠하고 네. 넥타이하고 또 네. 깔맞춤을 또 했죠. 그렇네요. 예, 색깔도 그렇고. 예, 후민정음 넥타이. 네. 네. 제가 지금 안과를 예. 갔다 왔는데. 아니, 눈 왜요? 어디 안 좋으세요? 좀 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자. 그럼 뭐 지금 뭐 안경점을 황달입니까, 그러면? 네? 지금 황달 상태. 그런 건 아니고. 네. 근데 저희 집사람이 네. 병원을 다니잖아요. 네. 약국장. 네. 그래서 그 병원에 안과를 가잖아. 네. 근데 후줄근하게 하고 갈 수는 없잖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 네. 애기 엄마 네. 입장과 체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머리도 잘 감고 오프닝 토크 여기서 이 정도로 줄이고요. 광고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으로 오늘도 시작하겠는데요. 뭡니까? 주제가. 박정희. 간단하면서도 묵직하면서도 뭔가 또 이번 주에 그런 그 시의적절함이 확 느껴집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하시죠. 박정희. 네. 100년 전 오늘 태어났습니다. 맞아. 2017년 1917년. 11월 14일 정확하게 100년 전. 오늘이군요. 1917년 11월 14일. 딱이네요, 오늘. 녹음하는 오늘 경상북도 선산에서 출생했습니다. 부친 박성빈, 모친 백남의 사이에서 5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926년 구미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고 1932년 졸업했는데 그해 대구사범에 입학하여 1937년 졸업하였습니다. 3년간 교사로 부임하여 1940년 2월까지 근무하였고요.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네. 교사를 그만두고 만주의 무단장시에 소재한 제6관구 사령부 초급장교 양성학교인 신경 군관학교를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거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처음부터 일본 육사는 아니었습니다. 이때 그는 나이 제한에 걸려서 1차에는 낙방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요? 네. 장교가 되겠다는 자신의 간곡한 편지를 보내서 합격을 했다는데요. 혈서였나요? 혈서는 아니었던 거고. 혈서 아닙니까? 2년간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우등생으로 선발되어 1942년 42년 해방 3년 전이네요. 일본 육군사관학교 3학년에 편입하였다. 편입. 그 시절에도 편입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학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군사학교에서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그걸 가지고 기반으로 편입을 한 거죠.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계속 가고 싶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1944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57기로 졸업하였고 8.15 강복 때까지 관동군에 배속되어 일본군 중위로 복무하며 팔로군을 공격하는 작전에 부관으로 참가했다. 혹시 관동군, 팔로군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관동군은 그냥 일본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본군인가요? 팔로군은 항일 연군을 구성하거든요. 연합군? 연합군. 네. 그중에 이제 팔로군이라고 있는데 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쪽에 배속이 많이 되었었죠. 일본이 패망하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일본군 장교였잖아요. 네. 부산항으로 귀국하였고 귀국 후 1946년 9월 조선경비사관학교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예요. 에 입학하여 3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조선국방경비대 육군 소위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럼 일본군 출신도 그냥 다 받아준 거예요? 그때는 뭐 이제 친일파들이 네. 옷을 벗고 친미파로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했던 미군정이 받아준 거죠. 그렇습니다. 1946년 9월 대구에서 좌익에 의한 시위가 일어났고요. 이때 당시에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 씨가 네.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네. 이게 소위 말하는 10월 1일 그렇죠. 대구항쟁입니다. 10월 항쟁. 대구 시민들과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고 박상희